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주식 투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동안 7만 전자와 10만 닉스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 오늘 드디어 오전 개장과 함께 삼성전자는 7만 원을 터치를 했고 SK하이닉스는 10만 원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이 인공지능 반도체 칩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것을 실적으로, 즉 숫자로 보여준 것이 영향을 미쳤죠. 즉 이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구글, 그다음에 아마존 같이 인공지능 부분에 투자하는 업체들이 클라우드 서버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클라우드 서버에 들어가는 이 인공지능, 이 반도체 칩뿐만 아니라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 서버에 들어가는 D램 반도체도 수요가 함께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로 숫자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글로벌 생성형 AI 시장이 이 거의 한 8년 사이에 한 10배가 늘어날 거로 시장에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AI 시장이 늘어나면 이 AI가 만들어낸 그 수많은 데이터들을 저장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버도 있어야 됩니다. 이 말뜻은 지금 우리 인류가 갖고 있는 그 D램 반도체보다 훨씬 더 많은 그 D램 반도체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생산이 늘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D램 반도체 부분, 특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 부분은 대표적인 독과점 시장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다음에 이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전체 생산량의 거의 7, 8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군소 업체들이 그 나머지 20% 정도를 생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얼마만큼을 생산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그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의 생산량과 또 가격 등이 결정이 됩니다. 자, 작년부터 해서 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실적이 아주 급정직하로 나빠졌는데요. 이 반도체 시장 전체가 다 나빠졌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수요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가 줄어든 만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공장 가동을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에 재고가 엄청 많이 쌓였어요. 특히 이제 그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 메모리 반도체 사업 단일 사업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 사업이 말 그대로 시장 자체가 업황이 나빠지면 그게 실적에 바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가 먼저 꼬꾸라졌죠. 실적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고가 엄청 많이 남았어요. 삼성전자 감산을 올 1분기에 실적 발표 이후에 감산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작년 상반기 끝나고 3분기부터 감산에 착수한 상태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는 재고 자산이 결코 줄지 않았어요. 더 늘었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더 빠르게 줄었다는 뜻이죠. 감산하는 속도보다 수요가 더 빨리 줄었기 때문에 여전히 재고가 많이 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실적도 안 좋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모두 올해 들어와서 실적이 이제 주가가 반등세를 타고 있는데요. 이거는 항상 그 현물보다 이 주가가 한 6개월 정도 선행한다고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바닥을 2분기 때 볼 거다라는 기대감이 선반영되는 거죠. 그리고 하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할 점은 미국이 이 반도체 과학법이라는 불공정 그 무역 행위를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우리나라죠. 우리나라는 작년 5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한 달 만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비행기 타고 날라와서 우리 한국 기업들에게 대규모 수백억 달러의 투자를 선물 보따리를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자동차 업계에서는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IRA법으로 우리 현대차와 기아자동차는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거의 퇴출자시피 했고요. 올해는 이 반도체 칩스법, 반도체 과학법이라는 칩스법을 통해서 우리 한국 기업들이 전체 매출의 한 40% 정도를 올리고 있는, 즉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40%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는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웃긴 것은 미국 마이크론이 예전에 중국 기업, 지금 중국 화웨이 같은 통신 장비 업체들을 미국이 괴롭힐 때 보안 문제를 들고 나왔듯이
중국 정부도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반도체 칩에 보안상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서 이 중국 내 판매를 중단시켜 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D램 반도체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되는데, 그게 한국도 한국의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중국의 대규모 공장을 갖고 있고 전체 생산량의 약 40% 정도를 중국에 팔고 있어요. 즉 이 말 뜻은 마이크론이 생산하지 않는 것만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직접 대놓고 우리 한국 기업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시장을 잠식하지 않도록 우리 정부에게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그게 이제 이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짓을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정경 분리, 그러니까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서 우리가 이제 북방 정책에서 이제 중국과 러시아 같은 예전의 공산권 국가들에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하고 진출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 정경 분리는 이런 공산권 국가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우리 동맹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자유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도 동맹이란 이유만으로 우리 한국 기업이, 그것도 민간 개별 기업이 자신들의 시장을 개척하는 행위까지도 규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뻔뻔하게 미국이 자기 마이크론이라는 기업이 이렇게 중국에서 당했으니까 그 당해서 이제 없어진 시장을, 빼앗긴 시장을 한국 기업들이 대체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면 결국은 이 D램을 살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중국, 그 다음에 미국 기업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은 다시 마이크론의 반도체를 다시 사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중국도 막말로 자국 기업들을 더 육성을 해서 한다면 말 그대로 이쪽 분야에 대해서 국산화율을 높일 수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도 시장을 빼앗기는 결과를 갖게 됐죠. 막말로 진짜 동맹이라면 우리가 마이크론이 잃어버린 그 시장을, 놓치게 된 시장을 우리 한국 기업들이 대체하도록, 오히려 더 한국 기업을 사라고 중국에게 한국 기업이 만든 반도체 칩을 사라고 중국 기업에게, 중국 정부에 요구를 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우리 기업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손발을 묶으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거죠. 이거는 동맹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짓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한국 정부가 일단은 구조상으로는 이건 개별 기업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 정부가 나서지 않겠다고 발을 빼는 모습을 했지만, 그렇게 하면 통상의 문제인데, 통상의 문제는 정부가 나서서 해야 될 일이지, 이거를 개별 기업이 맡기면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무슨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윤석열 정부가 너무나 한심하고 무능한 겁니다. 그들이 방패막이야 되고 우리 기업들의 이익을, 또 우리 국익을 지켜줘야 되는데 너무나 한심한 거죠. 자, 삼성전자는 1분기 때 반도체 부분의 적자만 4조 5,800억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감산을 결정을 했죠. 그리고 나서 확실하게 삼성전자는 반등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확실하게 삼성전자가 감산을 발표하고 나서 다시 사기 시작하면서 지분율이 52%까지 늘어났어요. 이 부분은 외국인 투자자들도 삼성전자가 감산을 하면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는 이 독과점 시장이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1분기 때 3조 4천억대 적자를 내서 사상 최대의 적자를 냈지만, 삼성전자가 감산을 하겠다고 하는 순간 이 SK하이닉스는 D램 반도체 시장 2위 업체이기 때문에 바로 수익률을 또 돌려놓을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에 또 매수세가 유입됐죠.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 들어서 이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매수세를 늘리면서 50% 지분을 넘겼습니다. 이 모두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금 키맨이 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이렇게 올라갔던 이 주가가 과연 실적으로 나올 수 있느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중국 시장, 이 미중 간의 이 반도체 시장의 패권 경쟁으로 인해서 이 중국 시장을 우리가 놓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뜻은 예전 같으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시장은 경기가 침체했거나 아니면 이 수요가 줄었거나 하는 그런 경기의 문제라면
말 그대로 여전히 시장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버티고 맷집으로 좀 버티면 결국은 그 시장이 다시 살아나서 우리가 물건 다시 팔면서 우리가 시장 점유율 그대로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에 의해서 불공정한 이 시장 질서가 만들어지면서 우리는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권을 제한받고 있어요. 즉 우리의 시장을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이게 통상의 문제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미국의 지나친 이 불공정 매매 행위에 대해서 그 분명히 노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아무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는 너무나 한심합니다.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결국은 중국 시장을 잃어버린다면 그 손실은 다 우리 한국의 손실로 돌아오는 겁니다. 지금도 이 반도체 분야의 그 적자가 좀 어마무시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국 시장이 우리에게는 알짜배기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알짜배기 시장을 결국은 미국이 미국 땅으로 반도체 기업을 옮기고 거기서 생산된 반도체를 중국에 판매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미국이 우리의 이익을 우리 반도체 시장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이건 약탈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반등했다 할지라도 이거는 경기 침체 속에서 잠깐 그 반등이 나오는 것과 같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왜냐면 시장 자체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예전처럼 실적을 돌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는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중국 공장 자체를 제대로 가동할 수 없기 때문에 파산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주가가 오르는 건 지금 당장 인공지능이니 이런 걸 통해서 디램 가격이 좀 회복세를 보일 수 있고 하반기에 그래서 지금 그 실적에 바닥을 찍었다고 그러지만 이거 실적을 다시 돌려놓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시장에서 뭔가 벌어들이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시장 자체에서 중국 시장이라는 큰 시장을 우리가 놓치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장이 없어졌기 때문에 나중에 디램 반도체 가격이 올라도 우리가 중국 공장을 제대로 가동시키지 못하고 중국 반도체를 중국 시장에다가 팔지를 못하면 결국은 실적 부진은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시장을 접근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모두 그 주가 상승에는 제한이 갑니다. 그래서 박스권이라는 걸 예전부터 말씀드렸고 지금 박스권 상단에 대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주가는 실적을 따라갑니다. 근데 그 실적이 예전만 못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모두 주가 상승에는 제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고 두 종목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